로마. 이 한 단어가 주는 무게를 느끼십니까? 기원전 753년에 시작해서 서기 476년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무려 1200년을 이어온 제국. 유럽 전체와 북아프리카, 중동을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 그 안에 수백만 명의 시민이 살았습니다. 포장된 도로, 수도교, 법률, 화폐, 의회.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문명의 기초를 로마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로마의 몰락은 외부의 적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로마 스스로가 만들어낸 균열이 쌓이고 쌓여 일어난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2026년 대한민국. 여러분, 이 나라가 로마 후기의 모습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경제 격차, 정치 분열, 국방의 공백, 인구 감소. 1500년 전 로마 후기 시민들이 겪었던 바로 그 문제들이 지금 이 땅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놀랍도록 닮아간다. 오늘 우리는 천년 제국의 몰락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읽으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로마의 길을 걷고 있는가? 로마 전성기의 경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는 지중해 전체를 내해로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곡물, 이집트의 밀, 히스파니아의 올리브 오일, 갈리아의 포도주가 로마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역로가 곧 로마의 혈관이었습니다. 도로 총 길이만 40만 킬로미터. 지구를 10바퀴 돌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 수주 세계 1위. 수출 총액은 6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세계 경제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점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후기의 가장 큰 모순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국 전체의 부는 계속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 극소수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대토지 소유자들, 이른바 라티푼디움 계층이 로마 땅의 대부분을 차지해갔습니다. 자작농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거나 도시로 밀려나 프롤레타리아트가 되었습니다.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서울 아파트 한 채에 10억, 20억, 주식과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해마다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그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로마 지도자들은 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빵과 서커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로 파넴 에트 키르켄세스. 배고픈 시민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보여주며 불만을 달랬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눈앞의 분노만 잠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선거 때마다 각종 지원금과 혜택이 쏟아집니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보다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는 정책이 우선이 됩니다. 이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임시 방편을 반복하면 나라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약해진다는 것.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면 그 문제는 언젠가 더 큰 위기로 돌아옵니다. 로마 후기의 정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끝없는 내분이었습니다. 황제와 원로원이 서로 싸웠습니다. 지방 총독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다퉜습니다. 3세기에는 50년 동안 황제가 2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평균 임기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법률은 표류했고 장기적인 국가 전략은 실종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를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이 싸웁니다. 그 싸움은 국민을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다음 선거를 위한 싸움입니까? 중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발목 잡혀 수년째 멈춰 있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로마가 외적에게 무너지기 전에 이미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후기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였습니다.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도시 생활 비용이 너무 높아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7명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이 수치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30대가 되는 2050년 우리나라 생산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고 로마는 인구가 줄자 게르만 용병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병들이 결국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미래를 포기한 사회입니다. 로마 후기에 나타난 가장 위험한 변화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로마를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 했고 병역을 기피했고 공동체보다 자기 가문과 영지를 먼저 챙겼습니다. 국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감각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 어차피 정치인들이 해먹는 거 아니야? 나 하나 빠진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이 퍼질 때 나라는 정말로 혼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로마를 포기했을 때 로마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나라를 포기하는 순간 나라도 시민을 포기합니다. 이제 국방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파트는 가장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성기 로마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직접 군인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시민의 의무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후기로 가면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군대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위험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로마는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게르만족, 훈족 출신의 용병들. 그들에게 돈을 주고 나라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용병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쪽으로 쉽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공격하는 편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2026년 현재를 보면 병역 기피 및 대체 복무 증가, 군 복무 기피 사회 분위기, 주한미군 의존도 심화 현상, 그리고 로마 후기 3세기부터 5세기를 보면 로마 시민 병역 기피 심화, 게르만 훈족 용병으로 대체 용병 세력이 결국 로마를 공격하는 이 현상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후기의 국방비는 계속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용병 비용이었고 진짜 방어력은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국경은 길었고 병사는 부족했습니다.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늘었지만 실제로 지키는 힘은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북쪽에는 핵을 가진 북한, 서쪽에는 세계 2위 군사력의 중국, 동쪽에는 방위력을 강화하는 일본,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이 매번 불거지는 미국. 우리는 이 구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고 있습니까? 동맹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동맹만 믿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로마가 보여주었습니다. 동맹은 나의 이익이 맞아 떨어질 때만 작동합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나라에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서기 410년, 서고투족의 왕 알라리크가 로마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8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영원의 도시 로마. 그 로마가 사흘 동안 약탈당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가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의 끝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그날 하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쌓인 내부의 균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던 시간을 직접 살아오셨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한 이 나라를 기억하십니까? 70년 초부터 80년대 말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이 나라를 세우신 분들, 88 서울 올림픽을 보며 우리도 해냈다고 느끼셨던 분들, IMF 외환위기 때 금 반지를 내놓으셨던 분들, 그 경험이 바로 진짜 국제 감각의 뿌리입니다. 뉴스를 많이 본다고 생기는 것이 국제 감각이 아닙니다. 직접 부딪히고 버티고 살아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이 가장 정직한 역사책입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 균열이 외부 위협보다 무섭습니다. 로마는 외적에게 정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 불평등, 시민의식의 붕괴가 먼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이 균열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로마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번영은 경계심을 잠재웁니다. 로마인들은 로마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경계심을 녹였습니다. 군대를 소홀히 했고 개혁을 미루었으며 불편한 현실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우리나라. 혹시 우리도 설마 우리가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세 번째, 균형을 잃은 번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경제와 안보, 성장과 분배, 중앙과 지방.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기울면 그 기울음이 언젠가 전복으로 이어집니다. 로마는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다 분배를 잃었고 안보를 용병에 맡기다 충성을 잃었으며 황제의 권력에 집중하다 시민을 잃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잃었을 때 로마는 끝났습니다. 강한 나라는 균형을 잃지 않는 나라입니다. 국제 감각이란 무엇입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것? 해외 뉴스를 많이 보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국제 감각은 이것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아는 것.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냉정하게 보는 것.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간 안에 이미 그 교훈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IMF 위기는 왜 왔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아는 세대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국제 감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로마는 왜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는가? 로마인들은 몰랐을까요?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로마 후기에도 뛰어난 황제가 있었고 탁월한 장군이 있었고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로마와 다릅니다.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로마의 실수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송나라의 실수도 로마의 실수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나라를 직접 세운 세대가 살아계십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신 분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길을 만들고 공장을 세우신 분들,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아직 이 나라에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로마에는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실패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로마 후기의 길. 분열을 방치하고 개혁을 미루고 동맹에만 의존합니다. 당장은 번영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균형의 나라. 경제와 안보를 함께 키웁니다. 분배와 성장을 함께 생각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라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느낍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로마보다 빠른 몰락. 로마는 1000년이 걸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가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균열을 방치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로마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압니다. 송나라가 왜 사라졌는지 압니다. 그 알미 우리의 무기입니다. 번영 속에서도 긴장을 놓지 않는 것, 분열이 아닌 균형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를 직접 세우신 세대가 이 사회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 여러분의 경험과 기억이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로마는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즌 1 대한민국은 송나라의 길을 걷고 있는가? 와 함께 보시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링크는 연관 비디오 재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니어 상식을 위한 특별 기획 시리즈 3편으로 오스만 제국, 다문화 제국의 흥망에 대해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드는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이 채널의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